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삼성 직무적성 검사, 우리가 일명 GSAT라고 불리는 시험, 이제 저하고 같이 볼 부분은요, 수리하고 그리고 도형과 관련된 문제 위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래도 전체 영역 중에서 여러분들이 수리하고 도형 문제는 좀 어려워하는 문제 유형 중에 하나죠. 그래서 좀 전략적으로 접근하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문제풀이 방법 위주로 잘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모든 문제는 항상 시간이 좀 부족하다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대부분 직무적성 검사에 가장 우리가 좀 어려워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시간 관리라는 부분이에요. 시간 관리가 어려운 이유는 문제풀이 방법에 대해서 많이 연구하지 않고요. 항상 내가 그 문제에 대한 답을 내는데 급급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문제를 푸실 때에는 이 문제의 의도가 무엇이고 이 문제에서 어떤 풀이 방법을 요구하고 있는 것인가, 즉 what이 아닌 how to 위주의 공부를 해보신다면 그래도 문제를 보셨을 때 풀이 방법이 좀 빨리빨리 생각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중에 저하고는요, 첫 번째 문제, 수리 문제로 같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인데요. 이 문제는 지금 잘 보시면 그 수리 문제 중에서도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속력과 관련된 문제 유형이에요. 속력과 관련된 문제 유형. 속력에 대해서 문제를 푸실 때는 머릿속에 일단은 공식부터 기억이 나셔야 될 겁니다. 공식은 우리가 T자 공식이라고 해서요. 아니면 거속시라고 했던 거 아마 중학교 때 봤던 기억 나실 거예요. 자,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그리고 속력은 위치 그대로입니다. 시간분의 거리고요. 시간의 속력분의 거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머릿속에 그냥 이것이 공식이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림처럼 좀 박혀 있을 필요가 있죠. 단 몇 초라도 줄이기 위해서 이것은 머릿속에 딱 위치로 박아두시고요. 자, 그리고 일단 확인하겠습니다. 문제요. 총 길이가 20km인 원형 트랙을 자동차로 4시간 동안 시계 방향으로 돌았다라고 했습니다. 자, 속력과 관련된 문제는 일단 단위가 2개 이상 나올 수밖에 없죠. 그죠? 시간과 관련된 단위, 시, 분, 초 중에 뭔가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거리와 관련된 단위, 킬로미터, 미터 등 뭔가 나오겠죠. 그럼 처음에 단위가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을 때는요, 이 단위가 끝까지 통일되어 있는가를 다 봐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부터 확인하셔야 되는 겁니다. 단위가 통일되어 있지 않을 때는 그 단위를 통일시키는 것부터 시작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것부터 확인하는데요. 자, 킬로미터하고 시 단위가 지금 시 단위로 끝까지 오고 있고, 속력에서도 역시나 그 단위를 그대로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는 이 단위에 대해서는 신경 쓸 부분이 없겠죠. 그렇죠? 자, 그리고 계속 갑니다. 4시간 동안 시계 방향 돌았고요. 처음 2시간 동안은 10회를 돌았고, 그리고 다음 1시간 동안 6회, 마지막 1시간 동안 4회를 돌았습니다. 자, 그래서 총 몇 회를 돌았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10회하고요. 그 다음 6회하고 4회까지 총 20회 돌았어요. 20회. 한 바퀴가 20km인데 20바퀴 돌았다는 것은 전체 우리가 달린 거리가 400km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400km. 자, 문제에서 마지막에 뭐라고 했냐면요. 4시간 동안 자동차의 평균 속력은 얼마겠는가라고 했습니다. 자, 평균 속력을 구하라고 했을 때 여러분, 이것은 속력에 대한 평균 이런 것이 아니라요. 그냥 전체 걸린 시간과 전체 이동 거리를 가지고 하나의 속력씩을 다시 한번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중간중간에 2시간 동안, 1시간 동안, 그리고 마지막 1시간 동안 이런 식으로 끊어서 보지 않고 한꺼번에 전체로 봐준 거죠. 400km를 돌았다고 하는 게 전체 이동 거리고요. 그때 걸린 시간이 4시간이다 라고 하는 것만 갖고 마지막 평균 속력 구해주는 겁니다.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 4시간 동안 400 같다라고 하는 게 그냥 마지막 식인 거예요. 100 km per hour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단위는 킬로미터하고 시단이 그대로 가고 있었으니까요. 정답은 5번에 있습니다. 5번.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답을 맞췄다.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죠. 문제를 어떤 식으로 접근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문제를 읽어가면서 제일 처음엔 단위부터 확인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을 정리하면서 봤어요. 한꺼번에 20바퀴다 라고 해서 전체 이동거리가 얼마다 라고 하는 것을 구해주고 간 거고, 그 다음에 평균 속력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개념 가지고 마지막에 식을 한번 세워준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문제를 푸실 때는요, 전체 이동거리 구할 때도 그렇고, 그리고 평균 속력 구할 때도 그렇고, 아마 여러분들이 그냥 공식을 뭘 써야 될지 고민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속시 관련된 문제 유형들은 어떤 식으로 접근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유형별로 분리를 시켜보실 필요가 있어요. 속력에 대한 식을 세는 문제 유형인가, 아니면 거리에 대한 식을 세는 문제 유형인가, 아니면 시간에 대한 식을 세는 문제 유형인가, 이런 것들 위주로 나눠서 봐주는 겁니다. 자, 1번 문제는 간단하게요. 우리가 정답 5번으로 확인해 봤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문제는 자료 제시형 문제입니다. 우리가 일명 자료 해석 문제라고 하는데, 최근에 자료 해석 문제는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예전에는요, 이렇게 나와 있는 수치들을 가지고 굉장히 복잡한 그 계산까지 많이 요구도 하고 있었는데요. 특히 GSAT 시험에서는 최근에는 좀 자료에 대한 이해 정도,
자료를 빨리빨리 파악하고 있는가 정도를 많이 묻고 있기 때문에 너무 부담 갖고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나와 있는 자료를 먼저 대략적으로 확인을 해 보셔야 돼요. 보통 자료를 먼저 보려고 하지 않고 그냥 뭘 묻고 있지 거기에만 좀 치중하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고 계신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자료의 가로축과 세로축 또는 어느 부분에 합계가 제시가 되어 있는 것은 없는가 또는 자료의 추가적인 정보를 아래쪽에 뭔가 주석, 각주처럼 달아놓고 있지 않는가 이런 것들을 먼저 확인하고 가시는 겁니다. 자,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표는 1993년부터요. 2002년까지. 자, 여기 지금 연도가 나와 있는데요. 연도도요. 연도가 순서대로 가고 있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반대로 역순으로 2001년이 맨 위에 있고 이런 식으로 역으로 가고 있는 건 아닌지 이것도 확인 한번 해주셔야 돼요. 자, 그렇게 전체 전국 교통안전시설 설치 현황에 대한 것입니다. 이 자료를 보고 빈칸에 들어갈 수를 알맞은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인가라고 했네요. 연도가 지금 2001년까지인 거죠. 근데 여기 보시면 빈칸 숫자를 추론할 수 있는 뭔가의 정보가 더 이상 없어요. 원래 이 합계가 나와 있으면 합계 가지고 여기 숫자 딱 빼주고 중간 숫자가 무엇인지를 구해주거나 아니면 증감률이 제시가 되어 있다면 증감률 가지고 이제 그 여기 x를 두고 식을 완성시켜 주면서 이제 풀이를 해가는 건데 더 이상의 정보가 없다는 것은 주어진 숫자들 간에 뭔가 규칙성을 갖고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뭐 주위 쪽에는 특별한 규칙이 보이진 않아요. 플러스 26이고 14고 22고 그죠? 일정 규칙이 보이지 않습니다. 지시도 마찬가지네요. 그죠? 10씩 증가가 되는 것 같다가 20도 보이고요. 증가가 되지 않는 부분도 보여요. 그래서 지금 나머지는 특별한 규칙이 없다라고 했을 때 빈칸 숫자만 한 개 딱 비워놨다는 것은 여기에서는 어딘가에 규칙을 갖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시면 처음에는 플러스 10이 증가합니다. 그 다음에 플러스 20 증가되고요. 자,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아직은 모르겠는데 그 다음에 다시 보니까 얼마예요? 20 증가되고요. 그 다음에 30. 그 다음 다시 10이에요. 그 다음에 20이에요. 보니까 10, 20, 30이 좀 반복적으로 간다라는 규칙을 한번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30이 증가된다라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넣어보는 거예요. 자, 170이 됐다라고 했을 때 그 다음에 10이 되고 20이고 30이고 다시 일정한 규칙이 확인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170 들어가는 정답 몇 번이에요? 4번에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자, 물론 이런 유형의 문제만이 출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 말고도 조금 더 복잡한 자료가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간단하게나마 계산이 요구가 되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크게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빈칸 숫자 추론 문제 유형, 그리고 자료하고 일치, 불일치에 대한 문제를 고르는 유형, 그리고 주어진 자료를 가지고요. 다른 그래프 형태로 변환시키는 문제 유형 등까지 우리 GSAT에서는 크게 한 세 가지 그 정도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그냥 우리 뭐 수열 추리 문제 풀듯이 규칙성을 갖고 있는 문제도 이제 출제가 될 가능성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추가적인 정보가 없을 때에는 숫자 내에서의 조건만 가지고 빠르게 확인하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정답 4번으로 확인했고요. 자, 자료에서 문제 2번 문제로 확인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세 번째 문제는 이제 도형 관련된 문제로 가볼 건데요. 도형 문제, 우리 시각적 사고라고 하죠. 이제 여기서도 이렇게 뭐 9개 분할돼서 문제가 나왔을 때 가로 규칙인지 세로 규칙인지 아니면 전체를 한꺼번에 봐줘야 하는지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첫 번째로는요, 가로 규칙과 세로 규칙 그런 순서를 먼저 봐주는 거고요. 거기서 뭔가 규칙이 보이지 않았을 때 그땐 전체에서 뭐 3개씩, 4개씩 공통점 갖고 있는 것이 있는가 이런 식으로 봐주시는 거예요. 도형 규칙을 보고 물음표에 들어갈 알맞은 거 고르시오라고 했네요. 일단 가로로 한번 볼게요. 가로로. 첫 번째에서 두 번째, 두 번째에서 세 번째까지 만들어낼 수 있는 걸 확인해 보는 겁니다. 자, 첫 번째에서 두 번째 갈 때는 이렇게 세로 한번 끊어볼까요? 했더니 나머지 요만큼의 그림이 두 번째 있는 거예요. 그죠? 세로 수직으로 끊었을 때 절반, 좌측 그림이 여기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두 번째 그림 갖고 세 번째까지 한번 가볼게요. 두 번째 그림에서 세 번째 그림이 어느 부분에 여기에 있기는 해요. 그렇죠? 그런데 방향이 조금 다른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그림에서 세 번째까지 가려고 할 때 일단 가로로 한번 끊어주고요. 그 다음에 얘를요, 이렇게 만들려면 시계 방향 90도를 한번 회전시켜 주시면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 규칙을 두 번째 줄에도 한번 적용시켜 봤을 때 그게 또 한번 성립이 되면 이제 그것이 맞다라는 판단 한번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에서 세로 절반 끊었더니 이 그림 보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가로 한번 끊어볼게요. 그렇게 해놓고서 얘를 한번 회전시켰을 때 이 그림 어때요? 보이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도 똑같이 갑니다. 절반 끊었고요. 그리고 가로로 끊었을 때, 그때 절반 끊었을 때 그것을 한 바퀴 아니죠. 90도 돌렸을 때 나오는 그림이 아래 보기에 있는지 확인합니다. 어디에요? 3번에 있네요. 3번. 돌릴 때 방향 잘 봐주셔야 돼요. 이것이 지금 90도로 돌아갈 것이기 때문에
돌렸을 때에는 아마 이렇게, 그죠? 이쪽 반쪽은 끊어진 형태가 보일 겁니다. 방향 잘 봐주셔야 합니다. 정답은 3번 될 거고요. 이렇게 지금 구분할된 도형 문제 나왔을 때 여러분 조금 어려워하시긴 하는데, 첫 번째는요, 가로 또는 세로 규칙을 먼저 확인해 보시고, 거기서 보이지 않았을 때 전체를 한꺼번에 보고 공통점 찾아내고 이런 식으로 가주신다라는 거, 그 순서를 한번 먼저 잡아보시면 돼요. 어떤 순서로 확인하겠다라고 하는 그것이 좀 중요하겠죠. 자, 3번 문제 가지고 시각적 사고에서 하나 문제 확인해 봤고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문제도 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4번 문제 같이 볼 건데요. 4번 문제는 지금 앞에 보시는 것처럼 도식 추리 형태 문제 유형이라고 보는 문제예요. 그런데 이거 좀 여러분들 많이 어려워하시는 내용 중에 하나거든요. 그 이유는 여기 나와 있는 도형들, 각각 도형들이 어떤 규칙, 어떤 명령을 갖고 있는지를 다 확인하셔야 돼요. 지금 여기서 지금 동그라미, 삼각형도 2종류, 사각형까지 한 4종류 정도가 있는데 이것이 다 어떤 규칙인지 좀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한번 볼까요? 다음 도식에서 기호들은 일정한 규칙에 따라서 문자를 변화시킵니다. 물음표에 알맞은 문자 고르시오라고 했어요. 다 구해놓고 나서 마지막에 그러면 이 문자 넣었을 때는 어떤 것이 결과로 나오겠는가라는 것까지도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순서를 좀 잘 잡아보셔야 되는데 여기서는 지금 하나만 통과해서 결과가 나오고 있는 거 있으면 얘부터 확인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2종류가 있어요. 주어진 문자가 꼭 배열만 바꾸는 게 있고요. 그리고 원래 있던 문자가 아닌 새로운 문자로 바뀐 형태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런 걸 확인하기 위해서는 먼저 뭐부터 하셔야 되냐면 알파벳을 한번 싹 적고 가는 게 편한 거예요. 왜냐면 예를 들어서 H에서 3번 뒤로 가면 알파벳 뭐가 나올 것인가 이런 거 물론 이렇게 하면 나오겠죠. 근데 그보다는 적고 가는 게 문제 풀 때 굉장히 많이 좀 여러 번 사용돼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훨씬 빠를 수 있습니다. 이거 적으시면 적는데 시간 괜히 낭비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 드실 수도 있는데요. 어떨 때는요 손이 머리보다 빠를 수 있는 거거든요. 일단 적어봅니다. 자, ABCD 적고요. ABCD 굳이 H, I, J, K, L, M, N, O P, Q, R, S, T. 그렇죠? 그 다음에 U, V, W, X, Y, Z까지 이렇게 적어보는 거죠. 자, 적어놓고 나서 여러분 제가 좀 5개씩 끊어 적긴 했는데 좀 끊어서 적으시는 게 좀 나중에 보기는 편하기 때문에 그냥 끊어 적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볼게요. 첫 번째는 요거 하나만 통과한 거 볼 건데요. 보시면 A, Y, Z, M, 그 다음에 Z, M, A, Y로 문자가 새로 생긴 건 없어요. 배열만 바뀐 거죠. 배열만 바뀌었을 때는 그냥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얘를 1, 2, 3, 4 위치대로 숫자만 적으세요. 그리고 나서 그 위치에 있던 숫자를 다시 옮겨 적는 거예요. A가 1번이고 그리고 Y가 2번이었죠. 그리고 Z가 3번이었고요. M이 4번이었어요. 적으면 이게 그냥 얘의 규칙이에요. 1, 2, 3, 4를 3, 4, 2, 1로 1, 2로 바꾸겠다라고 하는 게 얘의 규칙인 거예요. 그렇죠? 3, 4를 앞으로 당기고 1, 2를 뒤로 뺀다는 거죠. 이게 규칙입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로 볼 건데 두 번째는 뭐냐면 공통적으로 하나만 통과시킨 게 또 있어요. 그렇죠? 삼각형만 2번 나온 거예요. 그랬을 때 지금 처음과 마지막 결과를 비교했을 때 그것을 딱 반짜리면 그것이 삼각형 하나의 명령이 될 거라는 거예요. 똑같은 거 2번만 통과가 됐기 때문에 다음 체크해 볼까요? G, R, C, K가 통과하기 전이네요. 지금 G, 그 다음 R, 그 다음 C, 그 다음 K. 이게 통과하기 전의 문자였고요. 그리고 삼각형 2번 통과했더니 얘가 됐어요. E, P, A, I가 됐습니다. 자, E, 그 다음에 P, A, I 이렇게 됐네요. 잘 보시면 G가 2가 됐고요. 순서대로 보세요. G가 2가 됐고 그 다음에 R이 P가 됐고요. 그 다음 세 번째 C가 A가 됐고 그 다음 K가 I가 된 거예요. 다 앞으로 2칸에 있는 문자로 바뀐 거죠. 그죠? 이전 문자로 바뀐 거예요. 그런데 삼각형 2번 통과해서 이렇게 된 것이기 때문에 삼각형 하나당 한 칸씩이다라고 다 절반 다 끊어서 봐주시면 돼요. 나눠서. 삼각형은 모든 게 다 마이너스 1이다. 문자를 하나씩 앞으로 당긴다라고 그걸로 명령을 넣어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또 뭘 알 수 있을까요? 역삼각형. 얘는 뭘지도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OIWJ가 3, 4, 1, 2 명령을 새로 통과하면 뭘로 바뀔까요? 위치 바꾸는 거니까요. WJ가 앞으로 올 거고요. 그리고 OI가 뒤로 빠지겠죠. 위치 바꾸는 거니까. 그 다음 역삼각형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HINV가 마이너스 한 칸 앞으로 당겼을 때 뭐가 될지 그죠? 여기까지는 볼 수가 있어요. 자, 그거 한번 구해보시면요. 구해봤더니 IJOW로 한 칸씩 앞으로 당긴 겁니다. 자, 문자열로 갖고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돼요. 했더니 IJOW 올라가시면 JOW 그죠? 헷갈리시면 안 돼요. IJOW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요거 두 개를 변화시킨 게 중간 역삼각형 얘의 명령인 거예요. 근데 보니까 이 역삼각형 명령에서 문자가 바뀐 건 없어요. 배열만 좀 바뀌었습니다. 배열만. 그쵸? 그럼 한번 숫자 적어볼까요? 똑같이 또 여기 1, 2, 3, 4 적어보고요. W가 어디 있나요? 마지막에 있네요. 그리고 J가 어디 있어요? 저 앞에. 그죠? 순서 그대로 갖다 적으시는 거예요. 5는 세 번째 그대로 있고 I가 저 앞에 있습니다. 4, 2, 3, 1로 바뀌어서 1, 2, 3, 4가 4, 2, 3, 1, 2로 바뀐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역삼각형 명령 되는 거죠. 그죠? 4, 2, 3, 1이 역삼각형. 자, 그러면 우리는 명령만 남길게요. 4, 2, 3, 1. 얘의 명령은 4, 2, 3, 1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도 알았으니까 뭐도 알 수 있어요? 한 단계 더 가서 이제 사각형 얘가 뭔지 그것도 알 수 있겠죠. 자, USXF가 4, 2, 3, 1 형태로 바꿔주시면 뭐가 될까요? 위치 그대로 바꾸시는 거예요. 자, 네 번째 있는 것이 그럼 맨 앞으로 가는 거죠. 그쵸? F.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대로 있는 거고 세 번째도 그대로 있네요. 그 다음에 첫 번째 U가 뒤로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F, S, X, U가 됐고요. 그 다음 얘가 J, P, Z, T로 바뀐 거예요. 한번 체크해 볼까요? 이제는 다른 색깔로 체크 한번 해보겠습니다. F, S부터 한번 보죠. 자, F가 여기 있었고요. 그리고 S가 여기 있고요. 그리고 X가 여기 있고요. 그리고 U가 여기 있어요. 이거는 원래 사각형 통과하기 전에 문자들의 위치인 거고 그 다음에 통과하고 나서 얘가 이제 뭐가 됐냐면 J가 됐습니다. 얘가 J가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P가 됐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Z가 됐고요. 그리고 T가 됐네요. 이렇게 바뀐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부터 볼게요. F가 J가 됐습니다. F가 J가 됐다. 하나, 둘, 셋, 네 칸 뒤로 빠졌네요. 그쵸? 플러스 4. 전부 플러스 4가 됐고. 자, 그 다음에는 S가, 그쵸? S가 뭐가 됐어요? P가 됐어요. S가 P가 됐습니다. 세 칸 전으로 갔어요. 마이너스 4. 자, X는 뭐가 됐나요? X는 지금 여기서 Z가 됐습니다. 플러스 2 뒤로 두 칸 갔습니다. 그 다음 U는요? U는 여기 있는데요. 그게 T로 갔어요. 한 칸 앞으로 빠졌네요. 그러면 사각형 명령은 이거예요. 더하기 4 빼기 3 더하기 빼기 1. 이 명령 갖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제일 처음에 얘를 왜 적었는지 아실 거예요. 이제는. 그렇죠? 적어놔야지만 빨리빨리 뭐가 보이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이 명령 갖고 있습니다. 다 찾아낸 거죠. 그러면 이제 아래 문제로 와보세요. BSCM이 사각형 먼저 통과하네요. 더하기 4 빼기 3 더하기 2 빼기 1까지 위치를 갖고 한번 판단해 보시면요. 한번 꼭 찾아보셔야 됩니다. FPEL 될 거예요. FPEL 될 거고요. 얘가 삼각형 한 번을 통과하죠. 얘를요. 한 칸씩 이전 문자로 가는 것. 요거. 그렇죠? 그래서 삼각형으로 한 번 더 가보시면요. 이게 EODK가 되네요. 정답 몇 번이에요? 정답은 4번에 있습니다. 4번에. 그렇죠? 문제 풀이하는 과정이 정말 뭐 쉽진 않습니다. 굉장히 좀 까다롭고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하기 어려운 부분인 건 맞는데 근데 순서를 잘 잡아보시고 그리고 요령 찾는 거 1, 2, 3, 4 바꿔보는 거 아니면 문자 적고 몇 칸 뒤로 몇 칸 앞으로 빠지는지 이것만 좀 빨리빨리 판단할 수 있으면 그래도 할 만한 문제가 되실 수가 있습니다. 꼭 연습 한번 해보시고요. 이런 문제는 그냥 보셨을 때는 뭐 그래서 할 수 있겠다가 되겠지만요. 혼자 하시면 또 잘 안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는 것만으로 끝내지 마시고요. 꼭 한번 내가 해보는 게 연습이 좀 되셔야 될 겁니다. 자, 4번 문제 같이 봤고요. 자, 이어서요. 우리 5번 문제, 이제 도형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문제도 뭐 어렵진 않지만 조금 까다로운 부분이 보이는 문제 유형 중에 하나인데 제 내용 볼게요. 다음 그림과 같이 접었을 때 나올 수 있는 뒷면의 모양. 그죠? 뒷면인지 앞면인지 이것도 한번 체크하셔야 돼요. 뒷면의 모양으로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라고 했습니다. 지금 점선 표시에 따라서요. 앞으로 접는 것인지 뒤로 접는 것인지 조금 분리가 되어 있고요. 첫 번째에서는 여기 지금 뒤로 접는 거예요. 그죠? 뒤로. 앞은 아무것도 안 남아있겠죠? 뒤에 지금 반으로 나눠진 부분이 보일 겁니다. 뒷면 가지고 볼게요. 우리 어차피 뒷면에 대한 모양을 확인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첫 번째 지금 여기서 거쳐갔을 때 뒷면 모양은 그러면 딱 반 접혔을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여기서 두 번째는 이것을 앞으로 접었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그러면 뒤에서 봤을 때는 이만큼이 앞으로 접혀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뒤에서는 요거에 남은 만큼, 그죠? 요만큼만 남아있겠죠? 그냥 뒤로 앞으로 접혔으니까 뒤에는 보이는 게 없어요. 더 이상. 그냥 그만큼 줄어들었을 뿐인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 대각선 방향으로 앞으로 접게요. 여기서 또 앞으로 접었다는 것은 뒤에서는 별로 보이는 게 없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접히고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뒤에서 봤을 때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그렇죠? 그래서 남은 것은 바로 어디 있나요? 1번에 있죠. 1번.
자, 보실 필요가 있는 것은요. 일단 내가 확인할 부분이 뒷면인지 앞면인지 먼저 봐주시고요. 그리고 뒷면이면 뒷면 위치에서만, 뒷면 입장에서만 확인했을 때 사라지는 것인지 생기는 것인지 그 선이 그렇게 봐주시면 돼요. 우린 뒤에서만 봤기 때문에 사라지고 해서 우리 정답 1번으로 좀 쉽게 내봤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유형 6번 문제 볼 건데 6번 문제도 여러분들이 좀 어렵게 생각하시는 문제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전개도, 그죠? 전개도 문제인데요. 주어진 전개도를 정육면체를 만들 때 만들어질 수 없는 것은 무엇인가? 일단 여기서는 만들어질 수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도, 그렇죠? 이것도 한번 체크하시고요. 자, 기본적으로 첫 번째 확인하실 게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요. 전개도 상에서 일직선상에 나란히 있는 면들, 이런 것들. 그죠? 이런 것들 세 개는 절대로 입체 도형 만들었을 때 한 번에 바라보는 형태가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 두 개는 당연히 마주보는 면이 될 거고요. 이렇게 두 개도 마주보는 면이 되겠죠. 이렇게 두 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앞면 되면 그 하나는 뒤로 갈 수 있을 거고요. 오른쪽에 뭔가 있다면 그 하나는 좌측에 가 있을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일단 그렇게 일직선상에 있는 면들끼리 구성되어 있는 그림이 있진 않은가? 그럼 걔부터 삭제해야 되겠죠. 그건 가능하지 않은 거니까. 만약에 그게 있으면 바로 만들어질 수 없는 것으로 답이 되기도 할 겁니다. 그럴 때에는. 자, 여기서 이제 그런 식의 구성은 지금 보이지 않고요. 그죠? 항상 90도, 옆면 2개, 밑면 하나, 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대부분 되어 있을 겁니다. 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보여야 되고, 그 다음 공통점이 좀 있는지 봐주세요. 뭐가 있냐면, 1번, 2번, 4번, 5번. 뭐 3번은 그렇지 않지만, 1번, 2번, 4번, 5번에 지금 요 면이, 이 면이 모두 다 제시가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공통점이 좀 들어있는 면이 있으면 그거 기준 잡고 개각과 한번 확인을 해보는 거예요. 자, 1번 같은 경우에도 요 방향 갖고 한번 보겠습니다. 1번 같은 경우에도요. 이것이 지금 그 점 두 개의 면과 만났을 때 방향이 이렇게 될 거예요. 그죠? 돌려보시면 돼요. 돌리는 거 별거 아니거든요, 여러분. 시계 방향 굴리듯이 한번 굴려보시는 거예요. 굴려보시는 거. 90도씩 굴려보시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갈 거고요. 여기서 이렇게 가겠죠. 그렇죠? 여기서 이렇게 갈 거고요. 이런 식으로 계속 돌아가는 겁니다. 시계 방향 굴리듯이 얘가 계속 돌아갈 거예요. 굴려보는 겁니다. 그럼 지금 숫자 2하고는 지금 이렇게 만날 겁니다. 자, 위치 어때요? 가능하죠. 옆면 위치하고 맞는 거고. 그 다음에 이면과 만날 때도요. 지금 벌어진 방향 쪽과 만나게 되는 거 어때요?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가능한지만 봐주시면 돼요. 가능한지만. 자, 2번으로 와보겠습니다. 2번 같은 경우에도요. 일단은 위에 있는 물음표하고 이거 위치 그대로 맞고요. 오른쪽에 있는 면의 위치까지도 어때요? 아주 쉽게 맞습니다. 그렇죠? 그대로 내려올 거니까 이런 그림 보여질 수 있겠죠. 이렇게 세 면의 조합으로 2번 그림 만들어질 수 있겠네요. 자, 3번 일단 보류할게요. 우리가 지금 보려고 하는 2면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3번 보류하고요. 자, 4번으로 와봅니다. 4번은 지금 이게 돌려있는 형태인 거죠. 이렇게 세 면의 조합을 가지고 4번 만들고 있네요. 그래서 지금 이 면의 아래쪽에 물음표가 거꾸로 있는 거 맞을 거고요. 그 물음표의 오른쪽으로 돌렸으니까 오른쪽으로 숫자 2가 있는 것까지도 어때요?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5번 보겠습니다. 이제 5번이요. 5번에도 요면 들어있으니까요. 자, 5번에는 자, 꼭지점 방향 쪽에 숫자 2가 있는 거 어때? 아니란 얘기예요. 그쵸? 왜냐면 요거 돌렸을 때 꼭지점, 뾰족한 방향이 아니라 옆부분에 지금 이 숫자 2가 있는 거죠. 숫자 2가 아니라 뭐 점 2개가 있는 이면이 있었잖아요. 그럼 방향이 맞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 벌어진 방향 쪽에 이면이 있었는데 벌어진 방향이 지금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면의 방향과 비교했을 때 5번이 틀린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굳이 3번 보지 않았지만 정답은 5번으로 확인해 볼 수가 있겠네요. 공통점 있으면 걔 기준 잡고 그것과 맞는 방향인지 한번 확인해 보는 것도 이제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란히 있는 면 3개가 있을 때 절대로 조합이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도요. 그리고 면의 방향 만나는 것은 굴려보는 것, 시계 방향으로 계속 90도 굴려보는 것이고, 그게 좀 잘 안 될 때는 여러분 알파벳 적어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90도 이런 위치. 동일한 알파벳 적어보는 거예요. 왜냐면 얘들은 완성시켰을 때 같은 꼭지점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름 붙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옆에 B를 적으면 얘도 B가 될 거예요. 올라갈 거니까. 여기 C를 적으면요. 그 옆에 있는 얘도 B 될 거니까 여기 C가 되겠죠. 뭐 90도시니까 여기가 똑같이 B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B 옆에 C가 될 거니까 B 옆에 C 가는 거예요. 90도 치면 여기도 C가 되겠죠? C 될 거고요. D 적으면 90도 치 D가 될 거다. 이런 식으로 만났을 때, 접었을 때 똑같이 만나는 위치를 공통적인 이름 붙여주고요. 이거 갖고 방향 잡아보는 거죠. 뭐냐면 AB 있잖아요. AB가 있으면 여기 AB 있을 때 AB 방향으로 벌어져 있다. AB 위치 벌어지겠다. 이렇게 잡아보는 거예요. AB가 이 AB로 만날 거기 때문에 완성 풀칠하면 만나는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지금 BC가 있죠. BC 어디 있나요? BC가 지금 여기 있네요. 여기가 만날 거예요. 그쵸? 저쪽 가서. 근데 BC 위치에 지금 B 방향에 그 색깔 칠해져 있는 거예요. B 방향에 여기 색깔 칠해져 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위치 잡아보는 거죠. 굴리는 게 어려우신 분들은 알파벳으로 이름 붙여보는 연습해 보시는 것도 전개도 문제 푸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6번 문제까지를 가지고요. 우리가 좀 수리 문제하고 자료 해석 문제하고요. 그리고 이제 도식 추리 도형 문제까지 몇 가지 유형을 좀 살펴봤습니다. 각 문제 유형마다 어떤 식으로 접근했었는지, 그죠? 그것을 한번 여러분들 것을 만들 수 있도록 한번 연습 한번 다시 해보시고요. 그렇게 좀 나머지 문제도 응용시켜 보시면 문제 풀 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지금까지 GSAT 문제 유형 저하고 같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